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본 강의 마무리 지는 날이네요. 자, 지난번에 양도 소득세 일부 했죠? 빨리 기본 수업 해야죠. 몇 페이지예요? 자, 오늘은 289페이지네요. 자, 지난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까지 했네요. 뭐예요? 부부, 죽이고 파, 이거 양도세 과세 대상. 이거 양도세를 내려면 과세 대상을 기억해야죠. 이거 기억 못하면 양도세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복습을 해야 돼. 이렇게 이거 5개. 여기까지 했죠. 양도세 과세할 대상. 설마 2주 만에 세법을 보진 않겠죠? 2주 만에 보면은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팔아먹습니다. 양도. 그럼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게 289페이지네요. 그럼 우리는 과세 대상 중에 딱 출제되는 게 뭐다?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까지만 출제되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출제가 안 된다고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 빨리 펴야죠. 289페이지. 289페이지. 자, 그럼 이제 양도의 정의가 뭐냐? 양도의 정의를 기억해야 돼. 양도의 정의는 책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줄,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쭉 가다가 두 번째 줄, 그 자산이 뭐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게 양도의 정의다. 그래서 양도는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반드시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 이전의 유상 이전이 양도다.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된다고요. 무상하면 안 돼요. 무상은 징여로 가겠죠. 그래서 양과로 1번에 등기등록 여부 안 따진다. 무관. 그리고 2번은 사실상 이전인데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경우, 즉 과세 대상이죠.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똑같은 지문은 과세 대상 이다. 세금 계산을 시작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매도야. 매도하면 금전이란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 이전,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는 항상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 매도자가 내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10억 받았네요.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에요. 그럼 매도자는 옛날에 취득가액이 8억이네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2억.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단 매수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그리고 이 매도에는 뭐를 포함하나요? 공경매도 경락대금이 결정되죠. 또는 공매가격. 이 경락대금이 뭐다? 유상대가로 봅니다. 그림유예, 공경매 등도 양도예요. 그래서 경락대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받아갖고 빚을 갚는 걸로 봐요. 그림유예, 공경매 딱 밑줄 그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입니다. 두 번째는 교환이에요. 교환. 그래서 교환은 서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양도입니다. 교환은 쌍방이 양도고 쌍방이 취득이에요. 그래서 그림 나왔잖아요. 그림. 그래서 교환가액이 12억이네. 그림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럼 서로 양도가액이 12억이에요. 그럼 갑은 취득가액이 5억이네요. 얼마 남았나요? 7억. 그 다음 을은 취득가액이 8억이죠? 얼마 남았어요? 4억. 그래서 이 교환은 특징이 뭐다? 쌍방이 양도가 되고 그 다음 이전 받는 거는 쌍방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12억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환은 양측이 뭐다? 양측이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쌍방.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쌍방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법인으로부터 주식. 주식이란 유상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현물출자. 자, 오른쪽에 볼까요? 현물출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물출자. 그래서 10억을 자, 현물출자 15억 했네.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네요. 15억. 그럼 양도가액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자의 취득가액은 10억이니까 5억 남았네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단 법인은 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뭐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이전입니다.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수용. 자, 수용도 양도네요. 그래서 수용은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네요. 보상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50억 받았다 그러면 50억이 양도가액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은 양도다. 이렇게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은 그래서 4번까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야. 다 대가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대물변제. 별 하나 딱 붙여요. 대물변제. 그래서 대물변제가 나오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이전시키고 채무를 변제하는 거죠. 대물변제. 대물변제.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갑으로부터 을이 10억을 빌려오네요. 돈 빌려왔어요. 돈 빌려왔죠? 그럼 갑은 채권자가 됩니다. 을은 채무자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가 10억을 못 갚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부동산을 이전시킵니다. 부동산을 이전시키면서 뭐다? 을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이 채무 변제되는 부분은 유상대가로 봐서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항상 양도예요. 대물변제는. 그래서 법은 어떻게 볼까요? 10억짜리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이러한 법이 없다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부동산을 이전시키면 양도세를 과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팔아서 갚았다. 그럼 안 갚아도 되니까 이게 유상대가예요. 유상대가. 자, 근데 이제 출제되는 거는 이제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혼이에요. 이혼.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는 법에서 뭘로 본다? 대물변제로 봐요. 대물변제. 위자료는 대물변제예요. 그러나 위자료와 같이 가는 게 뭐다? 재산분할.
재산 분할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위자료는 대물변제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것이므로 양도로 안 봐요. 그래서 위자료는 원래 뭘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전. 부동산으로 줬잖아요. 그럼 법은 대물변제로 본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요.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죠. 그러나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291쪽 나와 있잖아요. 박스에 1번 위자료. 291쪽 왜 넘기는 거예요? 홀라당 넘기라고 안 했어요.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위자료 딱 밑줄 긋고. 그래 위자료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위자료는 양도예요. 부동산을 팔고. 그래서 1번에 위자료만 딱 밑줄 그으면 되잖아요. 자 넘어가고. 자 넘어가면 그림 나와 있네요. 그림 나와 있어요. 자 10억인데 부동산을 이전시켰네.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고 그럼 채무자의 과거의 취득가액은 7억 3억 남았네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대표적으로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세법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찬찬히 이해하고 읽고 복습 조금만 하면 거의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라고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대출을 끼고 증여한다거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거.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7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갑이 을에게 7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증여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을은 받는 자, 수중자가 되네요. 그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갑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요. 대출 3억을 받아. 이렇게. 그래서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그럼 이제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을은 7억짜리 받고 뭐를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다. 7억짜리 줄 테니까 뭐다? 은행 차입금 3억을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다고요. 그럼 이제 갑은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3억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을은 7억짜리 받고 채무인수 3억이죠? 3억을 갚으면 4억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4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부 양도, 일부 증여로 가면 전체적인 세금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 있죠. 그럼 법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갑이 7억짜리 부동산을 3억 받고 파는 걸로 봐요. 7억짜리 부동산을 3억 받았잖아요. 그죠? 3억 받고, 그러니까 3억은 양도세. 그 다음 을은 3억 갚죠. 이제 4억은 공짜니까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뭐다? 채무만 양도세예요. 채무. 그래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밑에 1번에 나왔네요. 1번에 나왔어요. 1번에. 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쭉 읽어보면서 이제 밑줄 가야죠.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걸로 본다. 채무는 양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양도로.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채무의 나머지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부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거예요. 이거. 채무는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증여로 본다. 항상 시험장에 가면 채무를 물어보는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이거잖아요. 제가 읽었어요. 책에. 채무는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그래서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단 두 번째, 이 거래가 가족끼리 일어날 수 있죠. 배우자 간, 직계 좀비 속간, 가족끼리 일어날 때는 짜고 하잖아요. 가족끼리 일어날 때는 양도로 안 봅니다. 양도로 안 봐요. 그래서 수증자가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입증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이 나오면 양도로 안 본다. 왜? 대출금을 뒤에서 증여자가 갚아주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전체 7억을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추정이란 뜻은 뭐다? 증명하면은 양도로 바뀌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나와 있네요. 292쪽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걸로 추정하여, 딱 밑줄 긋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전체가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입증 못하면 증여세. 양도로 안 봐요. 그러나 추정이란 뜻은 입증하면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죠. 항상 입증하면은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뀌는 거고. 추정이란 뜻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증여세, 입증하면 양도세.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1번, 2번.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1번, 2번이에요.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보고 할 게 없잖아요. 딱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부담하는 부분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할 게 없죠요. 가족끼리 갈 때는 전체 증여로 추정한다. 할 게 없음. 반만 딱 나누면 답이에요. 이거. 부담 많은 부분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보고 딱 반 나누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대상 이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걸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죠? 양도로 본다. 과세대상 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서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뭘로,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이 뭐예요? 7억 중에 3억은 양도세 계산하고 7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코스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 1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환지처분 보류지. 뭔 뜻이에요? 이렇게 세모난 땅, 농지네요. 환지 방식이에요. 농지를 법률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하면은 나중에 요런 땅으로 받죠? 이 땅을 우리는 무슨 땅이라 그래요? 농지 주고 대로 받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환지,
처분된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환지 처분 받은 거예요. 판기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럼 지목과 지번이 바뀌네요.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을 뭐라 그래요? 보류지 충당. 공사비도 줘야 되고 공공시설 용지도 맞아 마련해야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제3자에게 팔아먹어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그래서 1번을 물어볼 때는 양도로 안 보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2번을 물어볼 때는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1번 나와 있네요. 환지 처분, 지목과 지번이 변경, 단급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3번. 자, 기초에 충실해요. 3번.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취득한 보류지를 양도. 이거를 양도, 매각했다는 거죠.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세법은 이해를 하고 글씨만 잘 읽어보면 다 정답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294쪽 그림 나와 있네요. 환지나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에요. 환지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밑에 양과로 2번은 자,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교환은 원래 양도잖아요. 근데 교환은 교환인데 어떤 교환이다? 지적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이거는 양도로 안 봐요. 이거는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적을 바로잡음으로 이런 거는 양도가 아니다.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지적 경계를 위한 거는 공관법,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므로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그냥 교환은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가요. 양과로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양도담보. 이번에는 양도담보네. 별 하나 딱 붙이고. 양도담보란 단어가 나오네요. 양도담보. 자, 그럼 양도담보가 뭔지 알아야죠. 갑을이 있네요. 갑으로부터 을 10억을 빌려옵니다. 10억을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을을 우리는 채무자, 갑을 뭐라 그럴까요? 채권자. 그래서 양도담보는 채무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10억을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그럼 이거는 1번 양도로 안 봅니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는 거예요. 담보. 이게 뭐다?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담보, 가등기 상태입니다. 이거. 자, 그러나 이제 빚을 못 갚습니다. 빚을 못 갚아요. 그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현재 가등기 상태죠. 가등기 상태에서 빚을 못 갚으면 뭐다?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채권자는 바로 무슨 등기를 실행할까요? 본 등기가 되면 양도로 보는 거예요. 딱 두 개예요. 담보자가 들어가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근데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린다. 본등기. 그래서 법은 빚을 못 갚으면은 빚 갚기 위해서 팔아먹은 걸로 봐요.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은 걸로 본다. 그래서 항상 출제는 1번 아니면 2번. 자, 그래서 2번은 마지막 줄이 뭐다? 어쩌고 저쩌고 볼 필요도 없고 담보자가 들어갔잖아요. 담보자가 들어가면 세 번째 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담보로 본다. 그러나 3번. 자, 3번은 양도로 보는 경우 나왔네. 중간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될 때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항상 양도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채권자면 안 돼요. 채권자는 취득세를 내야죠. 채무자의 밑줄 그어요. 채권자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채무자 중심이에요. 자, 그럼 할 게 없고 넘어갑니다. 자, 296페이지. 자, 4번도 별 하나 딱 붙이고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이네요. 자, 이렇게 공동소유 물건입니다.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공동소유 물건을 분할한다고요. 자, 분할합니다. 분할. 50대 50으로 분할하면 자기 거를 자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네요.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분할이라 그러냐?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5대5로 잘라가면 그림 나와 있네요. 5대5로 잘라가. 그러나 6대4로 잘랐네요. 6대4로 자릅니다. 6대4. 그럼 60대 40% 자르면 지분 변동이 일어났네요. 그럼 몇 프로가 지분 변동이 일어났어요? 10%. 그래서 10%는 사고 파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6대4로 자르면 지분 변동이 일어나네요. 그럼 10%는 사고 파는 걸로 봐서 양도로 본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밑줄 딱 긋고 단순 분할. 그 다음 두 번째 줄도 뭐다?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재분할도 5대5입니다. 자, 그건 5대5로 단순자가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2번 지분이 변경됐네. 6대4로 잘랐죠? 그럼 10%는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매매원이 무효. 자, 무효가 됐네요. 무효. 자,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받으면 소유권 환원 되찾아올 수 있죠. 그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되찾아온 거예요. 판시 판결에 의해서. 그러나 거기 박스에 밑줄 그어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됐네요. 그러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는 또 다른 양도입니다. 적법은 또 다른 양도예요.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전됐던 게 다시 되찾아오면은 계속 양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았어요. 그걸 내가 다시 갖고 오면은 또 양도라고요. 잔금이 끝났다면. 그 다음 6번 신탁. 신탁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믿고 맡겼다. 해지. 그럼 해지되면 소유권 환원. 그래서 5번과 6번은 뭐다? 소유권 환원은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8번에 별 하나 붙여요. 재산 분할 나왔네요. 재산 분할 드디어 나왔어요. 위자료는 양도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위자료가 양도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 게 9번에 1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9번에 1번. 9번에 1번 소유재산을 경매공매. 경공매는 양도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냥 경공매는 양도라고요. 경락대금 유상이전으로 본다고요. 경공매는 양도다. 그러나 어떤 공경매예요? 자기가 재취득. 본인이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 출제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갑의 부동산이에요. 을이 찾아와.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담보를 제공해서 을이 은행으로부터 뭐를 받은 거야? 대출. 을이 친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누가 대출 받았어요? 을이 주체무자죠? 을이 주체무자잖아요. 그럼 을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럼 못 갚으면 은행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경매가 들어가죠?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갑은 주체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할 수 있죠?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다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뭐라 그래요? 물상담보라 그러죠? 그래서 주체무자는 경매에 참가 못해요. 갑은 억울하잖아요. 괜히 친구 보증 섰다가. 그래서 본인이 재취득하는 거는 소유권 환원으로 봐서 양도로 안 봅니다. 그러나 그냥 공경매는 양도예요. 9번에 1번. 자, 그 다음 밑에 4번 보라고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의 양도시는 증여 추정입니다. 증여 추정이에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가족끼리네요. 매매 신고를 합니다. 매매 신고를 한다고요. 매매 신고를 해요. 그러나 법은 매매를 인정 안 합니다. 가족 간에 무슨 거래냐? 공짜지. 그래서 증여받은 걸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 물어야 되겠네요. 증여 추정.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아니다. 증명하죠. 돈 주고 샀다. 증명합니다. 돈 주고 샀다. 입증. 증명하면은 뭘로 바뀐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뭐다? 증여 추정. 공짜다 이거지. 증여 추정. 입증 못하면 증여세. 입증하면 양도세를 물게 되겠네요. 이런 거는 상식이야. 상식. 사회에서. 그죠? 자식에게 뭐다? 이전시키면 증여세요. 공짜. 그러나 증명하면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꼭대기 증여 추정 넘겨서 증여 추정. 다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명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뭐가 끝났나요? 지금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끝났네요. 그래서 양도세는 이해를 기억 못하면 계속 헤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짜리 프린트로 나눠줬죠. 그죠? 하루에 5분씩만 공부하면 돼요. 세법은 한 장짜리.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양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게 제4절 298쪽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배워야 돼요.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그럼 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뭐 따지려고?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질까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보유기간은 양도세 계산할 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오른쪽에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만 알면 돼요. 1번만 알면 돼요. 1번 오른쪽에 1번 일반적인 거래.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거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딱 보면 계약금 주네요.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 주네요.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잔금을 주네요. 잔금을 청산일 끝났네. 청산일. 그 다음 등기 마치고, 그럼 거래가 종료되죠. 이렇게 이 잔금을 대금이라고 그러죠. 대금 청산일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원칙이 대금 청산일이 취득일과 양도일이라고요. 원칙이. 그러나 등기 접수일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겠네요. 그럼 대금 청산일이 취득일 양도일입니다. 이날. 그럼 이날 이해를 잘해요.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날이 뭐가 될까요? 취득일이 되고, 그 다음 매도자는 바로 뭐가 될까요? 이날이 양도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날이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바로 양도일이 돼서 세금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7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일까요? 잔금 준 날. 양도일 언제일까요? 잔금 받은 날. 8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이 언제일까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에요. 20년 만에 토지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예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이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에요.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이날. 자, 그럼 이날이 잘 봐요. 이날은 어떤 날일까? 사실상 대금 청산일일까요? 계약상일까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실지 주고받은 날이고, 실지. 이거는 계약상 약정일이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주의할 거는 뭐다? 주의할 거는 절대로 약정일은 인정을 안 해요. 사실상만 뜻합니다. 실지로 주고받은 날, 이렇게. 이 날이 양도일이에요. 계약상은 안 따진다. 예를 들어서 2월 20일 실제로 잔금 주고받았죠? 근데 약정일은 2월 19일이야. 인정을 안 해요. 이 날로만 간다 이거죠. 이 날은 속이니까. 계약서는 우리가 대전 지역은, 일반 지역은 세종시 빼고는 1주택이다.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죠? 비과세 받잖아요. 하루 모자라네. 그럼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고칠 수 있잖아요. 하루 빠르게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이날로만 인정해요. 속이니까.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한 날이에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무통장 입금증으로 주고받는다든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날이다. 이날 실지. 절대 이날론 안 간다. 단 이날이 불분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날 등기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1번. 불분명할 때는 등기로 따지겠죠? 그리고 3번 빠를 때 선등기 하잖아요. 등기를 먼저 할 때는 역시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299쪽 대금 청산일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박스
밑에 박스 보면은 늦게 받거나 빨리 받거나 실제 두 번째 줄 실제가 포인트예요. 실제 두 번째 줄 실제 사실상을 뜻한다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그림은 잘 봐주시고 2번 예배 나왔네. 불분명할 때는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금융거래를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등기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명의개서일. 그 다음 3번은 예외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졌죠. 등기접수일. 딱 세 가지잖아요. 1, 2, 3. 세 가지. 실제 밑줄 닦아야 돼요. 실제 밑줄 꼭 닦아야 돼. 이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실제 사실상.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딱딱 떨어져요.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자, 3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번 특수한 거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이거 잘 찾아야 돼요. 실제 이거 분명히 제가 같이 읽었어요. 지금 집중해야 쫓아와요. 자, 천천히 할게요. 할 게 없잖아요. 이거 여기 보세요. 실제로 주고받은 날 1번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 빠를 때도 등기접수일. 할 게 없죠, 그죠?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다음 300페이지. 이번에는 장기할부. 자, 장기할부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장기할부. 그래서 장기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장기할부는 뭐를 얘기하느냐? 대금 청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뭐다? 장기할부라 그래요. 1년 미만은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장기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 1년 이상 박스에 나왔네요. 박스 2번에 1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장기할부라 그래요. 완성된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한다. 1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1년 이상 박스에 2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계약서를 5년 썼어요. 이러한 법이 없다면 5년 기다려야 양도세 건네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양도일입니다. 반드시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세금을 빨리 걷겠다 이거죠. 절대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럼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금 청산 전에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매수자가 사용수익을 먼저 하네요. 그럼 이 날이 취득일이고 이 날이 매도자는 양도일이 돼서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대금 청산 전에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고 인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사용수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 빠른 날 세금을 빨리 걷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양과로 위반. 그러니까 세법은 읽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딱딱 떨어지니까. 상속 수용. 자, 수용 나왔네. 보상금 받으니까 세금 계산 들어가죠. 역시 뭐예요? 취득일과 양도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나왔네.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긋고요.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포인트가 중 빠른 날. 왜 중 빠른 날이 들어갔을까요? 세금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개인차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보상금을 순수히 받아. 잔금을. 그리고 잔금 받고 등기를 넘겨줘. 또는 불복을 해.
불복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개시해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수용 개시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수용을 개시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까지 갑니다.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죠. 그럴 때는 양도일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소송, 판결, 확정일 2번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2번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상속증여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왔죠. 양도일은 언제예요?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똑같잖아요. 그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뭐다?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다.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이고 똑같으니까 쓰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지었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1번 사용 승인서 교부일에 밑을 긋고.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죠. 빠른 날이니까.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둘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그리고 2번은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네요.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이고. 자, 그 다음 5번 완성되지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그림 봐요. 아파트에 당첨됐네요. 중도금 주고 잔금 줬네요. 근데 이 아파트가 미완성이 된 거예요. 아파트가 미완성이 됐을 때는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위에 4번을 얘기하는 거네요.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받아야 취득일이에요. 이건 미완성 아파트에 미완성. 아파트가 완성돼야 분양대금 완납일,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이거는 미완성이니까 잔금 지급일을 쓰면 안 돼요. 첫 번째 줄 밑줄 그었죠? 두 번째 줄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위에 4번을 얘기하는 거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자, 넘어가요. 7번. 다을표 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환지처분. 7번 환지처분이래요. 환지처분. 환지처분. 자,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농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네요. 제공돼서 공사가 끝나서 네모난 땅을 받았네요. 이게 환지처분된 토지죠. 이거를 양도합니다. 양도. 그럼 양도일은 언제라 그랬어요? 잔금 받은 날이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이 날이에요. 이날. 이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원칙. 전자가 들어가야 돼. 전자가. 자,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입니다. 농지.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환지를 500제곱미터 받기로 결정된 거예요. 500 받기로 했다고요. 그럼 500 권리면적만큼 받고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10억.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죠? 그럼 이때 가격은 1억입니다. 이때 가격은 3억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럼 법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세금을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취득일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날이 환지 전. 그래서 농지를 제공할 때 속색이었겠죠?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옛날 땅값으로 취득가액을 매긴다고요. 세금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증환지, 감환지가 있는 경우에 1번은 권리 면적만큼 받고 팔았다는 거죠. 증가, 감소가 있네. 자, 그럼 권리 면적이 500이네요. 그죠? 500. 근데 600을 받은 거야. 600을 받았어요. 600.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증환지. 많이 받았네요. 그 다음 500을 받기로 했는데 400을 받았네요. 그럼 100이 줄어들었네요. 100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뭐라 그래요? 감환지.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으로 보고 감환지는 팔아먹은 걸로 보죠. 양도. 그래서 청산금을 증환지는 줘야 되고 감환지는 청산금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증은 취득. 그럼 언제 취득이냐? 현실로 들어옵니다. 이날.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찍혀 있어요? 공법용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공법이잖아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다음 날이 양도라고요. 그래서 결론 오른쪽 그림. 결론 오른쪽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환지전 취득일. 증감이 나오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뭐다?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전차가 들어가고 증가가 있다거나 감소가 있으면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자, 요 정도 됐네요. 하나만 더 하고 쉬어야 돼요. 자, 304쪽으로 가자고요. 304쪽. 자,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에 2번. 3번에 2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무효. 무효네요. 무효. 소유권 환원됐다. 양도가 아니죠. 그래 이거를 다시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당초 취득일이다. 당초 취득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갑입니다. 갑이 1억에 취득합니다. 1억에 취득해요. 얘를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3억에 매도를 한다고요. 그럼 양도가액은 3억이고 취득가액은 1억이네요. 근데 이 거래가 법에 의해서 무효가 돼. 그럼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네요. 그래서 갑은 취득해서 이걸 다시 병에게 뭐다? 매도하죠? 매도한다. 5억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양도가액은 5억. 그래서 취득가액은 3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옛날 취득가액 1로 간다.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이래요. 당초 취득일. 그래서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이거라고요. 이거 뭐만 정리하면, 이것만 정리하면 할 게 없잖아요. 이것만 정리하면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그리고 뭐다? 장기할부는 중빠른 날, 수용도 중빠른 날, 그리고 신축하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이거 감환지, 증환지 이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자가 들어가고 증가, 감소가 있으면 다음 날이 들어가고 자꾸 봐야 돼요. 그럼 할 게 없어. 뭐만 정리하면 이해만 정리해 놓으면 딱딱 떨어지잖아요. 지문이. 그죠? 복잡하지 않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305쪽.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무슨 말인가? 305쪽. 그 다음 등기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등기 접수일이 8월 7일. 8월 7일. 약정일이나 계약일은 필요 없이요. 답이 4번이네. 빠른 날. 아,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2랑 2랑 비교해서 빠른 날. 빠른 날이잖아요. 빠른 날. 빠른 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